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막내 디바 메이예요. 오늘 사건은 한 번에 6명이 사라진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대체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사건이 발생한 곳은 캐나다 피커링이라는 도시인데 토론토에서 차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이날은 1995년 3월 16일 밤이야. 늦은 시간까지 한 아파트의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더라고. 이게 보니까 10대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면서 파티를 하고 있었던 거지. 이때 같이 놀고 있던 애들은 총 6명이었는데 당시 18살이던 집주인 체드랑 16살이던 데니, 17살이던 제이, 제이미, 마이클, 그리고 로비였어. 10대 애들이 술 마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겠어. 괜히 어른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던 중에 제이랑 데니가 갑자기 말다툼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점점 격해지더니 제이가 화를 못 참고 데니 얼굴을 몇 대 때리고 말아. 맞고 나니까 데니가 완전 열받은 거지.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 불러오겠다고 아파트를 뛰쳐나가 버려. 그리고 자정이 넘도록 돌아오질 않더라고. 17일 새벽 12시 50분이었어. 데니가 나가고 오질 않으니까 그 아파트에서 기다리던 5명은 심심해진 거지. 그리고 데니도 올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부둣가 근처로 나가서 놀자고 하게 돼. 아이들이 나가고 잠시 후 조금 진정된 데니가 아파트로 돌아왔거든. 근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야. 다들 어디 간 거야? 데니도 결국 애들이 찾으려고 다시 아파트를 나섰어. 아이들이 부둣가로 향한 지 한 40분 정도 지나서 1시 반이었는데 이때 제이가 여자친구 모니카한테 전화를 해서 그 근처 호수에서 애들이랑 수상자전거 타면서 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새벽 1시 반이잖아. 모니카가 밤이니까 위험하다고 타지 말라고 했지. 근데 제이는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여자친구를 안심시켰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시간이 지나고 새벽 1시 30분쯤 근처 경찰서로 신고 전화가 오게 돼. 신고자는 제이의 여자친구인 모니크더라고. 아까 수상자전거 타겠다는 그 남자친구의 전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되질 않았던 거야. 너무 걱정되니까 신고를 했던 거였지. 그런데 경찰의 반응은 시큰둥하더라. 사실 제이랑 친구들은 종종 술도 마시고 막 절도나 폭력 같은 전과가 있는 비행 청소년들이었거든. 그러니까 경찰이 보기엔 그냥 애들이 또 늦게까지 노느라고 연락 안 되나 보다 싶은 거지. 그래서 모니카한테 정 걱정되면 부모님한테 직접 신고하라고 하셔라. 그러면 사건 접수해주겠다.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말해. 후에 경찰의 이런 대응은 논란이 됐어. 경찰은 최초 신고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또 일주일이 돼서야 그 사실을 밝히기도 했고.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된 걸까? 경찰의 말대로 별일이 아니었던 걸까? 모두의 우려는 현실로 드러나게 돼. 다음날 날이 밝아도 6 아이들의 행방이 오리무중인 거야. 연락도 안 돼, 집에도 안 들어와. 가족들은 너무 걱정이 됐지. 결국 아이들의 가족이 잇따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된 거야. 그렇게 이틀이 지난 3월 19일. 아직까지도 아이들의 소식이 없으니까 마침내 경찰 조사가 시작돼. 이틀이 지날 때까지 아이들의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거야. 경찰은 먼저 아파트 인근이랑 또 호숫가 보트 선박장을 살펴봤어. 애들이 부둣가 가서 수상 자전거 탄다고 했었잖아. 혹시라도 작은 단서라도 있지 않을까 싶었던 거지. 마침 선박장 보안 카메라에 소년들의 행적이 찍혀져 있었어. 3월 17일 새벽 1시 48분이었는데 아이들 3명이 선박장으로 몰래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던 거야. 정확하진 않지만 어렴풋하게 실루엣 보이지? 확인해보니까 제이미랑 로비 그리고 마이클이더라고. 그런데 나머지 아이들은 보이질 않았어. 근처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한 새벽 2, 3시쯤 보트 엔진 소리가 들렸다고도 했고, 또 선박장 관리소에서
한 4.2m 길이의 보트 하나가 도난당했다고 신고하기까지 했어. 보니까 옆 보트에서 맥주 한 박스도 같이 사라진 거야.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아이들이 호수에서 보트랑 술을 몰래 훔쳐서 운전하다가 길을 잃고 어딘가에서 포류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던 거지. 그래서 일단 아이들을 찾아야 되니까 근처 군부대랑 해양경비대에 지원 요청을 했었어. 근데 무슨 바다도 아니고 호수인데 표류를 하고 군이랑 해양경비대까지 부르나 싶지? 사실 이렇게까지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 아이들이 사라진 호수의 이름은 온타리오호인데 이 호수는 미국이랑 캐나다의 5대 호수 중 하나고 그 면적이 서울하고 경기도를 합친 것보다도 컸거든. 캐나다 온타리오주하고 미국 뉴욕주에 맞닿아 있고 또 워낙 커서 무슨 호수에 수평선이 있고 파도도 치는 데다가 강을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대서양으로 흘러간다는 거야. 호수가 너무 넓으니까 여기서 사람이 사라지면 완전 비상인 거지. 다음 날인 3월 20일에 경찰과 해양경비대 그리고 또 지원을 요청을 받은 군부대가 수송기, 헬리콥터, 해양구조팀까지 총동원해서 그 수색 작업을 시작해. 수백 명이 자원해서 아이들을 찾기도 했지. 호수 근처 해안을 아주 샅샅이 살펴본 거야. 그렇게 수색은 무려 3일 동안 이어졌지만 그 어디에도 아이들의 흔적은 보이질 않더라고. 결국 군인들은 철수했고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일주일 정도 더 찾아봤거든. 하지만 아무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어. 그러다가 호수 해안에서 한 20m 정도 떨어진 곳에 수상자전거 하나가 막 둥둥 떠다니고 있더라고. 근데 또 애들이 타고 있던 그 자전거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어. 경찰은 더 이상 수색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고 그냥 애들이 보트 훔쳐다가 술 마시고 그러고 또 운전미숙으로 전복돼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결론 지어버려. 당시 온타리오호의 3월 기온이 평균 영하 0.9도였고 최저일 때는 영하 6.4도였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거야. 그렇게 실종 10일 만에 수사는 종결되고 말아. 하지만 경찰의 발표대로 보트가 침몰해서 사망한 것이라기엔 어딘가 석연찮은 점들이 있었지. 먼저 이상한 것은 경찰의 태도였어. 경찰은 수사 초기에 이미 침몰 사고를 예상했던 거야. 그래서 수중 탐지 전문 회사에 수색 요청을 했었거든. 근데 왜 그런지 몰라도 얼마 안 가서 그 요청을 취소했어. 물론 온타리오 호수 수심이 되게 깊기는 해. 그래서 수색하기가 좀 쉽지 않기도 하고. 평균 수심이 한 86m고 제일 깊은 곳은 무려 244m가 되기도 하고. 수색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시도도 안 해보고 포기했다는 건 좀 안타깝다는 거지. 아이들이 실종된 지 12일이 지났어. 3월 29일이었는데 선박장에서 약 60km 정도 떨어진 호수 반대쪽에 윌슨 해안가에 한 빨간 보트 연료통 하나가 발견된 거야. 확인해보니까 연료통에는 뚜껑이 없었어. 라벨에는 영어랑 불어가 함께 적혀져 있었는데 이건 캐나다에서 상품을 표기하는 방식이거든. 그래서 혹시 얼마 전에 있었던 캐나다 청소년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연료통을 캐나다로 보내게 돼. 그리고 확인해봤더니 이건 도난당했던 그 보트의 연료통이 확실한 거야. 근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해. 대체 어떻게 연료통이 보트에서 분리된다는 거지? 게다가 당시 조류랑 바람을 고려해보면 그 연료통이 윌슨 해안가에서 발견됐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대. 그리고 뚜껑이 없는 연료통이 2주 넘게 바다에 가라앉지 않은 것도 의문이었고 뚜껑이 없으면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고 가라앉을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이 연료통이 이렇게 발견되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바로 누군가 일부러 연료통을 분리해서 윌슨 해안가에 버린 경우인 거지. 수색은 계속돼. 3월 31일 다이버들이 인근 해역 3m 깊이의 물속에서
따지 않은 맥주 한 병을 발견했어. 당시 발견된 그 맥주는 실종 당시 도난당한 맥주랑 같은 종류였던 거지. 맥주병을 감식해보니까 오른손 집게 또는 왼손 엄지로 추정되는 쪽지문 일부가 발견되기도 해. 하지만 이게 사라진 아이들의 지문인지 확인되진 않았고. 그런데 이 사건이 알려지고 경찰에 뜻밖의 제보들이 들어오더라. 아이들을 육지에서 봤다는 목격담들이었어. 장소는 모두 제각각이었는데 토론토 큐비치에서 봤다, 뉴욕의 한 버거킹에서 봤다, 또 누구는 사건 다음날 실종된 아이들 중 한 명인 체드가 집에 있는 걸 봤다고 하기도 해. 하지만 이건 언제까지나 제보일 뿐이었지. 사실이 확인되진 않았어. 아이들의 생존 반응이 단 한 번도 확인되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은 사고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받아들였지. 하지만 6명이 모두 감쪽같이 사라진 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대. 일부 사람들은 또 다른 사고의 가능성을 제기했어. 사실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선박장 옆에 피커링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해 있었거든. 발전소에서는 냉각수를 사용하려고 많은 양의 바닷물을 빨아들인다고 해. 그래서 아이들이 이때 유입구로 보트와 함께 빨려 들어간 게 아닐까 추측했지. 실제로 발전소 앞쪽에 물살이 막 소용돌이치는 구간이 있기도 했었고. 그런데 또 발전소 측에서는 여과장치 시스템상에 보트나 사람은 빨려 들어올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 그럼 대체 아이들은 어딜 간 걸까? 하룻밤 사이에 10대 청소년이 6명이나 감쪽같이 사라진 거야. 수사가 진행되질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가. 그렇게 사람들 기억 속에서 이 사건이 사라지나 싶었는데, 아이들의 실종을 오랫동안 추적한 캐나다의 사립탐정 브루스 리켓이라는 사람이 있거든. 이 탐정의 의견은 이랬어. 당시 아이들이 실종됐다고 추정되는 곳이 뉴욕과 캐나다의 더럼 지역 사이인데, 여기에서 불법 마약 밀매가 이뤄지기로 유명하대. 그래서 어쩌면 아이들이 이 마약 거래에 휘말렸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었던 거지. 사건 당일 선박장의 보안 카메라에서는 자정 이후에 픽업 트럭 한 대가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 그리고 다른 차에 무슨 짐을 옮겨 싣고 1시간 정도 멈춰져 있다가 그 차가 떠나가는 모습이 찍혀져 있었던 거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는 이 차가 그 짐을 옮겨 실었던 차야. 뿐만 아니야. 아이들이 선박장에 들어온 지 한 20분 정도 지나서 새벽 2시 10분 정도였거든. 남자 1명이랑 여자 2명이 선박장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혀 있기도 했었어. 저희 배 옆에 어렴풋하게 사람 실루엣 보이지?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앞서가던 남자의 행동이었는데, 막 걸어가다가 갑자기 팔을 들어서 뭔가를 가리키는 행동을 하는 거야. 사람들은 어쩌면 실종된 아이들을 본 건 아니었을까 싶었던 거지.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찾아내서 조사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쩌면 마지막 목격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들의 신원은 밝혀지질 않았어. 이상한 점은 이게 끝이 아니야. 선박장을 비추는 보안 카메라가 새벽 2시 21분 이후로는 작동되질 않은 거야. 단순히 작동 오류로 녹화가 멈춘 건지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중단시킨 건지는 알 수가 없었지. 그렇게 사건은 진전 없이 시간만 흘러가. 그러다가 아이들이 실종된 지 3년이 지난 1998년 4월에 나이아가라강 퀸스톤 지역에서 백인 남자의 시신항구가 발견됐어. 신장은 172cm에서 180cm 정도로 추정돼. 부패가 심해서 다른 특징은 알 수 없었지만 붉은색 리바이스 바지를 입고 있었대. 그런데 이 바지가 실종된 아이들 중 하나인 제이가 그날 입고 있었던 바지랑 일치했던 거야. 제이가 당시에 한 183cm 정도였으니까 추정 신장하고도 좀 비슷하지?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은 발견된 시신에 대해 DNA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더라고. 제이의 가족들한테도 그 시신이 발견됐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해.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러서 5년이 지난 2013년,
그때가 되어서야 제이의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 가족들은 자신의 DNA를 제공할 테니까 그 나이아가라 강에서 발견된 시신과 비교해달라고 요청했다. 근데 경찰의 반응이 의외야. 시신이 발견된 지역은 온타리오 호수보다 상류에 위치해 있다면서 온타리오 호수에서 실종된 제이가 그 상류에서는 절대 발견될 수 없다고 단정 지어버린 거야. 그리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든다고 아예 DNA 검사 요청을 거부하더라.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어. 비용을 본인들이 전부 댈 테니까 검사를 해달라고 계속 요청한 거지. 결국 경찰은 1998년도에 수거됐던 그 붉은색 바지랑 유골의 일부를 온타리오 검시관에 보냈지만 DNA 확인 결과 안타깝게도 제이랑은 일치하지 않았다고 해. 아이들이 사라진 지도 어느덧 2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 현재까지도 보트의 연료통이라고 추정되는 그 물체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흔적도 잔해도 유해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고, 경찰은 이젠 수사를 아예 종결한 상태야. 정말로 수사관들의 결론대로 아이들의 보트가 전복돼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걸까? 어떤 범죄에 휘말렸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걸까? 실종 가족들은 국가 DNA 데이터 은행에 자신들의 유전자 정보를 모두 등록해뒀대. 혹시라도 온타리오 호수에서 뭔가 유해들이 발견되면 언제라도 그 신원을 확인하려고 그런 거야. 매년 3월 17일이 되면 지금도 프렌치만 선박장에 노란 풍선들이 등장한다고 해. 실종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또 늦게라도 아이들의 행방이 확인되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 노란 풍선으로 아이들을 추모하는 거지. 늦게라도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닿길 바랄 뿐이야. 오늘 사건도 참 안타깝지? 경찰의 대처가 조금 달랐다면, 좀 더 빠르게 수색에 들어갔다면 이 사건의 결말이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싶더라고. 이미 너무나 늦었지만 아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래.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 메이였습니다.